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해보는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밀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따상은 안 됐고, 장 초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장 초반 분위기 상당히 조금 좋지 못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도 2,700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LG 에너지솔루션 연기금은 계속 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따상은 못 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작 다시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의 우려감 이런 부분 벌어지면서 다시 또 성장주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임주라든지 전반적으로 성장주 섹터주들 약한 흐름이고요. 2차전지 섹터주들도 에너지솔루션 들어오면서 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대부분이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바이오 리더스, 바이오 쪽에서 백신 관련된 기사 뜨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학시설 투자를 발표한 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기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마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은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성장주 약세의 흐름, 2차전지 섹터주들의 약세의 흐름 이런 부분들과 소비주와 또 전반적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보여지는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점이 오늘 시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OMC를 가져오셨어요. 3월에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긴축기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파월의 온화적인 발언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기대는 깨졌고요. 일단 파월은 그냥 그대로 시장에 알려졌던 내용 그대로 발표를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은 좀 예고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도 상반기 중에 다 마칠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인플레이션이 2%대 위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단 양적 긴축 얘기를 했는데요. 양적 긴축 얘기의 필요성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시기를 딱 꼬집진 않았습니다만은 시기를 이제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올해 FOMC가 7번 남았는데 7번 전부 다 금리에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좀 더 우려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공급망이 깨졌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파월을 따로 언급하기보다는 지금 FOMC의 스탠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 정해진 길대로 갈 것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또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다시 또 이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장 내내 오르다가 마지막에 파월의 성명서 발표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고요. 일단은 이벤트 하나 지나갔다는데 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이제 연준이 지금 말한 부분에서 일단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지 않았을까. 시장이 좀 예상한 수준 안에서 나왔고 그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한 시장의 지금 반응이었다라면은 서서히 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성장주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 비롯해서 카카오까지 해서 비중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 좀 선전했었던 내수 음식료 섹터주들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유통주들도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속에서 또 성장주 전반 게임주들 최근에 일정 부분 반등했던 게임주들도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위메이드, 넷마블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좀 약한 흐름 보여주면서 특히 성장주 섹터주들이 약세 두드러지고 있고요. 어제 급락에 이어서 엔터주들도 추가 하락 이어지면서 일단 파월의 발언에서 좀 힘이 빠지는 성장주 섹터주들의 모습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당분간 좀 요 물량 압박을 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오늘 장중 내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는 시가기준가 대비로 16% 하락한 49만 7,500원. 오늘 여러 가지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현재 수급 동향도 그렇고 시사점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진짜 지금 뭐 증권사들, 뭐 MTS가 뭐 목통이 된 증권사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은 연기금 공격적으로 좀 많이 매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바로 파른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거꾸로 좀 더 눌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다 보니까 에너지 뭐 이쪽 2차 전지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비워내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LG화학도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조금 기대치를 벌었던 처음에 사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다 올랐었거든요. 셀도 오르고, 근데 지금은 조금 매물을 맞으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주라든지 부품 장비주들도 대체로 지금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에코프로비움도 또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다른 종목들의 매도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일정 부분 담고 나면은 좀 다른 종목들이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하고 뭐 당분간 며칠 동안은 그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다만 그 이후에는 종목들은 좀 서서히 조금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온 만큼 역시 이것도 불확실성 하나가 좀 제거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생각할 때 뭐 들어올 때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조였으니까 지금 50만 원 언저리니까 100조는 넘었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총 상위주로서 이제 앞으로의 지수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 섹터의 뭐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일정 부분 포지션이 생길 때까지 다른 종목들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정도 사이즈의 신규 상장주를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지금 50만 원 부근의 주가가 적정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우는 신규 상장주는 뭐 며칠 연속해서 뭐 크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오토엔 같은 경우는 상장 초에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공모가 대비로 뭐 4배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변동성이 워낙에 크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움직임은 앞으로 어떨지 그리고 또 공모 청약 참여하셨던 분들께 투자 팁을 드린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시초가가 거의 60만 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권해드렸었는데요. 뭐 사실 뭐 40만 원, 50만 원이었으면은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데 60만 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가의 일정 부분 매도 내지는 전량 매도를 좀 권해드렸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좀 밀리면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일단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뭐 아시다시피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무조건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수요가 있는 상태인데요. 또 담고 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담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좀 둔화되는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기 전까지가 좀 변동성이 많이 클 것 같고요. 일정 부분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 채워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일단 지금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에너지 섹터를 뭐 대변하는 2차 전지 섹터를 대변하는 종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대변하듯이 앞으로는 또 뭐 지수 관련주로서의 위용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개별 종목 같은 변동성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목표치가 채워지고 나면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CATL이랑 시가총액을 비교해 본다라면은 충분히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치는 최대가 61만 원, 최저가 39만 원이었었습니다. 중간치가 한 50만 원 정도라고 본다라면은 대부분 한 50만 원에서 등락하는 부분들을 적정이라고 일단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뭐 업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CATL의 이제 주가 움직임 이런 부분들과 좀 비교하면서 나중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사실 뭐 CATL과의 뭐 캐파라든지 뭐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이런 거랑 비교해 본다라면은 지금의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 들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내부자 거래 수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크게 출렁였습니다. 오늘은 반등 나왔다가 재차 밀려 내려가면서 변동성 상황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좀 변동성이 크네요. 아까 급등하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 역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비워내기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스틴 임플란트한테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놀랐었기 때문에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 사태에서도 이번 화재 때문에도 놀랐는데 한 번 더 놀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요 임원들, 뭐 그냥 일반 직원도 아니고 주요 임원들이 이런 일에 좀 연루됐다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매수는 할 수 있는데요. 매수를 하면 6개월 안에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매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SK로 수주를 받을 때 호재성 이슈를 알고서 이제 매매했다라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점이 이제 도덕적 해이로 계속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법률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뭐 해당 임원들이 뭐 법률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금융 또 증권거래법 이런 쪽에서 본다라면은 수익금에 뭐 몇 배씩 토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 또 징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주를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 이게 수량이 좀 안 밝혀져 있어가지고서 그 부분이 좀 나중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제 밝히기에는 뭐 미미한 수량이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전체 수량 주식수 대비해서 미미한 수량인 거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부담이고요.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4명, 5명 정도 되고 대표까지도 이제 연루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점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뭐 9월인가부터 계속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터져가지고 그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일정 부분 기업의 신뢰도 이런 부분들 최근에 오스템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신뢰도의 이미지 타격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자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당장의 데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겠나. 특히 화재 같은 부분들도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뭔가 향후에 좀 조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향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잡아주세요. 네, 오늘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올라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IT 부품 섹터 쪽들을 계속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쪽 섹터주들이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보시면 카메라 섹터 좋은 모습이죠. 삼성전기, MC넥스, LG 이노텍 등 카메라 섹터 좋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부품 섹터주들도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일정 부분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광학 쪽 카메라라든지 뭐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 IT 하드웨어 쪽에서 확실히 올해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 애플이랑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일정 부분 지금 카메라 섹터주들의 주도력을 보면서 자폭이 좀 과대했던 IT 섹터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뭐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좀 변동성이 많이 큰 모습입니다만은 뭐 일단 오후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바닥 잡는 거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일단은 좀 IT 쪽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지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자동차가 일정 부분 좀 반등해줘서 다행이긴 합니다. 모비스, 현대차, 뭐 기아 등 실적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뭐 일단 어제 실적 발표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는 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좀 저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코스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섹터 쪽들, 부품 섹터 쪽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동차가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승 전환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봤습니다.